안녕하세요 여러분, 큐쌤입니다. 오늘은 챗GPT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부터 어떻게 질문해야 좋은 퀄리티의 답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질문 사례와 예시 준비했거든요. 하단에 타임라인별로 다 정리해놨으니까요, 넘어가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인터넷 웹브라우저로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주 쓰고 있는 크롬 웹브라우저로 접속해 보도록 할게요. 크롬에 저는 들어왔고요. 여기서부터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챗GPT를 한글로 입력해서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글로 만약에 제가 챗GPT를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챗GPT 왕초보 비서라고 하는 GPT, 그러니까 누군가 만들어 놓은 챗봇 링크로 들어가게 돼서 여기서부터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밑으로 내려보면 브런치 글도 있고요. 또 챗GPT라고 하는 약간 소개하는 글에 이런 링크로 연결돼 가지고 챗GPT 오픈 AI사가 만든 챗GPT 홈페이지로 링크로 연결하는 데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이럴 때는 그냥 영어로 편하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챗GPT 입력해 볼게요. 오케이, 입력하니까 바로 이렇게 챗GPT 오픈 AI 나오는 거 보이시죠? 요거 클릭하시면 됩니다. 오픈 AI 보이면서 요 로고가 보이는 요 링크로 들어가 주시는 거 잊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클릭하면 요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쪽에서 이제 Start Now 누르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이제 앱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다운로드 뜨게 되는데, 요건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좀 밑으로 보면 아직은 맥에서밖에 활용하지 못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또 업데이트가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저희는 Start Now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게 됐을 때 이러한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저희가 이쪽에서 확인할 인터페이스는 간략하게 왼쪽에 보면 여기에 보이는 거, 요거 보이시죠? 요게 바로 뉴챗 버튼입니다. 뉴챗 버튼. 저희가 대화하다가 다른 주제로 넘어가고 싶을 때 이 뉴챗을 누르면 되고요. 아,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언어 모델이 뭔지 좀 헷갈린다 알고 싶으면 여기 위쪽 보시면 GPT-4o mini라고 되어 있죠. 4o mini라고 해서 요 4o보다 조금 더 빠르게 작동하면서 하지만 좀 더 간결한 친구가 나왔거든요. 요걸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자, 그 제가 지금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때 한번 이 4o를 쓸 수 있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안녕 누르면 안녕 나오죠. 자, 그리고 너는 어떤 언어 모델을 사용하고 있니? 물어볼까요? 오케이, GPT-4의 언어 모델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렇게 안내 문구가 나오게 되죠. 4o를 무료로도 쓸 수 있는 상황이다.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렇게 가입하지 않아도 쓸 수 있는데, 그래도 저는 가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전에 나왔던 대화들이 이 왼쪽에 가입을 했을 때는 리스트로 저장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제가 뉴챗을 눌러본다고 할게요. 새 채팅 누르면 새 채팅을 시작하시겠냐, 더 이상 액세스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가입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이전에 나눴던 대화는 날아간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새 채팅 누르면 이전에 있던 대화는 날아가게 돼버리죠. 저희가 이전에 나눴던 대화도 좀 첨가할 때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가입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제 가입하는 방법, 여기 회원가입, 여기 회원가입 누르시면 됩니다. 선택해 볼까요? 자, 선택하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누르는 링크가 나뉘어져 있으니까 좀 헷갈려 하시는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면, 처음 가입하시는데 뭐 네이버나 다음 메일, 이런 메일 있잖아요. 뭐 네이트 이런 메일, 그런 메일로 새로 가입하고 싶으면 이쪽에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 이쪽에 입력하시면 되고, 나는 이전에 가입해 놓은 네이버나 다음 메일이 있다 싶으시면 여기 로그인 누르시면 되고요. 나는 이전에 또 가입해 놓은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애플 아이디가 있다 싶으시면 요거 클릭하시면 됩니다. 좀 구분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가입하시는 분들은 여기에다가 본인의 네이트나 뭐 다음 한 메일 넣어서 가입을 천천히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가입하는 것까지 설명을 드려봤고요.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요렇게 들어와 봤죠. 자, 다시 한번 좀 왼쪽에 보면 아까 전에 리스트가 없었는데 리스트가 생긴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이제 리스트가 생겼죠. 그런 다음에 요쪽에 보면 뉴챗 그대로 있죠. 새로운 채팅 있고, 이제는 GPT-4o mini가 아니고 4o로 바뀌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챗GPT를 유료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4o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4o mini도 쓸 수 있고, 이전 모델인 4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젠 3.5가 아예 없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아마 처음 가입하시는 분들은 가입하고 나시면 이게 그냥 GPT라고만 되어 있을 거예요. 그 GPT라고 되어 있는 게 바로 4o 모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선생님 저는 이 뒤에 있는 언어 모델이 안 보이고 그냥 GPT라고만 써져 있는데요. 이렇게 되신 분들도 현재 4.5가 발동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4.5가 발동되는지 되게 궁금한데요. 알 수 있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자, 여기 대화창에다가요. 그냥 안녕이라고만 한번 써볼까요? 안녕이라고 썼을 때 이렇게 문구가 나오게 되는데 언어 모델이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게 뭔지 좀 헷갈린다면 알고 싶다면 이쪽 답변 밑에 보면 별표 보입니다. 별표 클릭했을 때 아마 GPT-4.5가 선택이 되어 있을 거예요. 무료 사용자분들도 지금 현재 4.5를 활용할 수 있는데 아마 답변을 좀 몇 번 나누다 보면 갑자기 이렇게 하단에 발동 제한이 걸렸다라고 하면서 발동 제한이 걸릴 겁니다. 그러면서 좀 이전 모델로 다시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그렇게 좀 쓸 수 있는 제한을 두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요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다. 무료 사용자분들도 일시적이지만 4.5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4.5와 뭐 이전 버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이전 영상, 1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위에 띄워드릴게요. 혹시 이론적인 부분이 좀 궁금하시면 넘어가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려보면요. 자, 여기 화면 보시면 여기 대화창 목록, 그리고 답변창, 질문창, 그리고 이쪽 우측 상단은 설정창, 아이콘 설정창이고요. 자, 여기 근데 하단에 보이는 것들이 메시지를 저희가 보내는 걸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프롬프트는 챗GPT에게 원하는 답변을 얻기 위한 명령어, 쉽게 말해서 그냥 질문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오늘 시간에는 어떻게 질문해야 답변의 퀄리티가 올라가는지 좀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자, 챗GPT 활용 시의 주의사항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만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대화를 나누다가 주제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 GPT한테 점심 메뉴를 물어봤다가 이제 보고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점심 얘기 나눴던 거와 보고서 얘기 나눴던 거를 하나의 채팅창에서 쭉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친구가 이 답변을 이제 GPT가 얘가 점심이 궁금한 거야, 보고서가 궁금한 거야, 이렇게 헷갈려 할 수가 있거든요. 이래서 주제가 바뀔 때마다 이쪽에 있는 뉴 챗을 항상 눌러주는 거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심 물어볼 때, 그 다음에 보고서 물어볼 때는 항상 이 뉴 챗을 꼭 눌러줘야 된다. 그래야 이 답변하는 GPT가 헷갈려 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답변이 나오다 보면 이 친구가 갑자기 뚝 끊겨서 답변이 끊길 때가 있습니다. 종종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럴 때는 이어서 말해줘 라고 부탁하면 되고요. 또는 이 얘기하다가 이 친구가 한국어가 아니고 영어로 얘기할 때가 있을 겁니다. 요새는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어졌는데 가끔 또 이런 경우에는 한글로 다시 번역해서 말해줘라고 부탁만 하면 되고요. 다른 예를 들자면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단어 중에 뭐 바다에 떠 있는 배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먹는 배가 있잖아요. 먹는 배가 있는데 챗GPT한테 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라고 하면 이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해 주겠죠. 근데 제가 원했던 건 요 배인데 이 친구가 이제 먹는 배를, 챗GPT가 먹는 배를 얘기하면 그 먹는 배 말고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를 얘기하는 거야 라고 다시 한번 설명해 주면 됩니다. 이 친구가 조금 헷갈려 할 수 있는 것들은, 또는 실수가 있는 것들은 실수를 다시 한번 짚어주면서 설명을 해주면 이 친구도 답변을 잘 해줄 거예요. 요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퀄리티가 높은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요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퀄리티 높은 답변을 받는 방법은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요. 이건 제가 만든 건 아니고 구글 프로덕트 매니저인 제프슨님께서 만드셨고요. 저도 이제 그 영상 좀 참고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붙여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어떤 것들인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지시문. 지시문 같은 경우엔 어떤 업무를 시킬 것인가, 요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어떤 업무를 시킬 것인가. 두 번째, 문맥은 어떤 상황인지, 의도는 무엇인지, 목표, 규칙이나 주의사항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배경들을 얘기하는 게 문맥적인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페르소나 나와 있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할 또는 직무, 이렇게 역할 부여로 생각을 해주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예시. 원하는 답변에 예시가 있거나 또는 스타일이 정해져 있다면 이렇게 예시로 부탁할 수도 있고요. 요 예시 같은 경우에는 링크를 줄 수도 있고 파일을 줄 수도 있고 텍스트로 입력해서 예시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좀 이따 한번 같이 한번 봐볼게요. 자, 그 다음에 포맷이라고 한다면 글의 형식을 의미합니다. 글의 형식이란 표로 만들어줘. 마크다운 형식으로 만들어줘. 글의 길이를 정하거나 목차 및 구성을 정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마크다운이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야?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마크다운이라고 한다면 그냥
이렇게 글만 있는 거에 앞에 이제 여러 가지 기호를 묻히고 글머리 기호가 추가돼서 읽기 쉬운, 편집하기 쉬운 그런 글의 형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톤도 한번 봐볼까요? 톤은 글의 분위기, 말투, 어조 이렇게 총 6가지로 나뉘게 되고요. 자, 이것들을 그러면 1번부터 6번까지 이걸 매번 다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렇진 않습니다. 매번 다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때 따라서 하시면 좋지만 자, 일단 정리를 해보면 1번 요 지시문하는 거는 꼭 필수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게요. 왜냐면 챗GPT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시문은 꼭 필요하다. 그 다음에 2번, 4번은 권장, 2번부터 4번 문맥이나 예시는 넣어주는 게 좋고 5번, 6번은 옵션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면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하나의 상황에서 이렇게 1번부터 6번까지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제가 정리를 간단하게 해봤고요. 어떤 상황인지 다음에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황은 생성형 AI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번 요거에 맞춰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요 6가지로 쭉 진행을 해볼 겁니다. 자, 일단 저희가 첫 번째로 할 건 어떤 것부터 시작할 거냐? 사실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1번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1번부터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어떤 것부터 시작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3번 페르소나부터 한번 먼저 넣어줘 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 페르소나는 왜 먼저 넣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예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제가 만약에 영어 공부를 하고 싶을 때 챗GPT에게 10년차 대학교 영어 교수님처럼 행동해줘라고 페르소나 역할을 먼저 부여하고 시작을 하게 되면 그 첫 대화 시작부터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영어 강의를 할 때와 같이 조금 더 포멀하면서 친절하고 명확한 톤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가요? 애초에 어떤 답변을 해야 될지 약간 최적화가 돼서 얘기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할 부여는 내가 원하는 답변에 최적화하는 첫 번째 좀 단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는 이 상황에서 생성형 AI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해야 되는 상황에서 역할 부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좀 생각해보면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챗GPT를 처음 쓰시는 분들은 역할 부여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이렇게 쓰자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또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예시를 가져와 봤는데 일반적인 페르소나 역할 부여를 할 때 너는 이런 직무 전문가가 되어서 이렇게처럼 행동해줘 라고 할 수도 있고 너는 유튜브 콘텐츠 제작자처럼 해줘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도 한번 일반적인 페르소나를 넣어볼게요. 자, 너는 생성형 AI 유튜브 콘텐츠 전문가처럼 행동해줘 라고 제가 챗GPT한테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에 이어서 한번 그대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너는 생성형 유튜브 콘텐츠처럼 행동해줘. 좋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관련돼서 유튜브 콘텐츠에 관련된 얘기를 쭉 해주죠. 콘텐츠 이야기를 해볼까요? 생성AI를 어떻게 매력적으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지 해보겠다. 아이디어 발굴, 스크립트 작성, 비디오 제작, 딥페이크 기술, 음성 합성 여러 가지를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냥 저렇게 직무만 넣어도 친절하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시까지 또 친절하게 알려주네요. 아마 이게 4.5가 되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요렇게 페르소나를 입력시켜도 사실 초보자분들께서 쓰시기에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페르소나를 요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고 싶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디테일한 페르소나 입력 한번 봐보도록 하죠. 자, 너에게 생성형 AI 유튜브 콘텐츠 전문가 페르소나를 입력시키고 싶어. 저에 대한 이제 상황들을 좀 설명을 하는 거죠. 역할부터 시작해서 업무, 성격, 전문 기술, 작업 환경 등을 상세히 명시하여 페르소나 입력 테스트를 알려줘라고 페르소나를 어떻게 입력시키면 조금 더 전문적일 수 있는지 먼저 물어보는 겁니다. 챗GPT한테. 그냥 요렇게 답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어떤 페르소나가 있을까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물어보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사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개별적으로 입력하는 것이 훨씬 더 좋긴 합니다. 본인이 역할이나 업무나 성격 및 전문 기술, 작업 환경을 다 상세히 적을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최고의 나만의 핏한 페르소나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맨 처음 쓰시는 분들은 페르소나를 어떻게 입력시켜야 될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페르소나 자체도 챗GPT한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자, 저는 일단 위에는 이렇게 행동해줘처럼 했지만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물어볼게요. 너에게 생성형 AI 유튜브 콘텐츠가 입력시키고 싶다. 아까 나왔던 내용이죠? 이거 한번 입력 그대로 시켜볼게요. 자, 물론이죠, 교수쌤 하면서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역할, 직책, 주요 업무, 구체적인 업무, 콘텐츠 기획, 스크립트 작성, 비디오 작성, 음성 비디오 편집, 최적화 분석,
SEO 최적화, 그리고 성격 전문 기술, 창의적, 분석적, 기술 진화적. 좋아요. 전문 기술은 또 어떤 게 필요한지 또 얘기를 구체적으로 또 해주고 있죠. 작업 환경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어떤 뭐 예시를 준 건 아니고요. 이 친구한테 이렇게 틀만 줬을 뿐인데 훨씬 더 위에 있는 내용은 좀 포괄적인 내용이지만 밑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좀 수정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내용 복사한 다음에 본인에 맞게만 수정해 주면 훨씬 더 본인에게 핏한 그리고 구체적인 페르소나를 입력시킬 수가 있겠죠. 자, 만약에 저는 위 페르소나가 마음에 든다면 이렇게 이제 입력하는 겁니다. 위 페르소나처럼 행동해줘. 이러면 이제 알겠습니다. 콘텐츠로 사용해 주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디테일한 페르소나를 입력시키고 나서 위 페르소나처럼 행동해줘라고 요렇게까지 마무리해봤고요. 페르소나를 이제 넘어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죠. 자, 페르소나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역할 부여한 사람에게 지시를 내려야 하는데요. 저는 보통 지시와 함께 문맥까지 같이 얘기해주는 스타일입니다. 이건 뭐 스타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지시문은 따로 얘기할 수도 있고요. 문맥 따로 얘기할 수도 있고요. 자, 저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죠. 자, 너는 실무에서 다양한 사례가 담긴 컨텐츠 아이디어를 기획해줘. 이게 이제 지시문입니다. 다양한 컨텐츠 아이디어를 기획하는 게 이 친구가 해야 될 일이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문맥. 질문자의 상황, 제 상황이 어떤지, 챗GPT가 알고 있어야 될 배경은 뭔지, 목표는 또 무엇인지, 주의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상세하게 알려줘야 답변의 퀄리티가 올라가거든요. 자, 저는 어떻게 하는지. 일단 전 첫 번째로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합니다. 상황. 자, 나는 이번에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챗GPT 콘텐츠를 시리즈물로 만들려고 해. 챗GPT 콘텐츠를 시리즈물로 만들 거다. 이게 이제 저의 상황이죠. 그런 다음에 대상과 목표. 시청 대상자는 실무자들이고 시리즈는 8개 정도 만들 거야. 이 시리즈에 대한 좀 구체적인 사항이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콘텐츠를 통해서 시청자들이 챗GPT를 조금 더 실무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 라고 목표까지 얘기해주고 있죠. 요렇게 해서 저는 문맥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챗GPT를 처음 쓰시는 분들은 이런 상황들, 대상이나 목표들 어떻게 매번 생각해줘요? 어떻게 매번 입력해줘요? 헷갈리실 수 있을 텐데요. 챗GPT는 상황이나 이런 대상, 목표들, 이런 문맥을 잘 알면 알수록 우리가 좀 고생할 수 있는 시간을 줄여준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고려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주면 좋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 지시문과 함께 요 문맥도 같이 한번 챗GPT한테 입력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시켰고요. 아까 봤던 내용 여기 지시문 그리고 여기 밑에는 문맥입니다. 넣어볼게요. 좋습니다. 규쌤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죠. 좋습니다. 이메일 관련된 걸 얘기해 주는 것 같고 이렇게 내용 그리고 실무 활용 예시 목표까지 이렇게 나눠서 깔끔하게 정리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조금 더 기다려보면서 한번 몇 개까지 얘기하는지 볼게요. 에피소드 8. 제가 8개 시리즈까지 만든다고 하니까 정확히 8개까지 얘기를 해주는 모습 좋습니다. 자, 그럼 저희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서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예시글을 확인을 해 볼 텐데요. 예시 같은 경우에는 그냥 텍스트로만 넣을 수도 있고 또는 파일이나 링크로 넣을 수도 있는데 무료 사용자분들은 텍스트로만 입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로 한번 같이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시는 여러 가지 예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시가 좀 헷갈리실 수도 있어서 제가 좀 파트를 좀 나눠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 원하는 부분만 예시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예시 1 보면요. 아래 예시와 같은 텍스트를 추가해서 실습 사례를 다시 작성해줘 라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 보면 활용 예시가 이렇게 보이는데 조금 제가 다른 예시를 보여주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해달라는 겁니다. 살을 붙여달라는 거죠. 자, 예를 들면 데이터 분석 및 보고서 작성. 아까 보면 이제 데이터 분석이 있었잖아요. 그 데이터 분석이라면 해당 업무, 관련된 역할, 구체적인 업무, 성격, 전문 기술을 포함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 그러면 조금 더 살이 좀 풍부해질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거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추가적으로 넣은 이유는 뭐냐면 이 상황에서 누구한테 적용시켜야 되냐, 실무 대상자가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좀 구체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요거 한번 엔터로 넣어볼게요. 좋아요. 제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나오고 있네요. 에피소드 1하고 사실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한테 필요한 건지, 구체적인 업무는 이 사람들이 어떤 거고
뭐 성격은 또 어떻고 전문 기술은 어떤 게 좀 필요한지 제가 필요한 예시였습니다. 요걸 이제 토대로 만들면 조금 더 원활하게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할 수가 있겠죠. 좋아요. 밑에 또 추가적으로 계속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이렇게 예시를 또 써볼 수가 있고요. 다른 예시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예시는요. 원하는 글 스타일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뭐냐면 자, 원하는 글 스타일 복사 붙여넣기는 이렇게 일단 시작합니다. 아래 예시와 같은 콘텐츠 제작 스타일을 참고해서 다시 작성해줘 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 플러스 그다음 뭐라고 적냐면 요렇게 약간 이모지 모듈 1 그리고 제목 시간 나와 있고 세부 커리큘럼 이렇게 나와 있는 이 글 형식이 전 가져오고 싶었어요. 그러면 요렇게 이제 적으면 됩니다. 자, 지금 보는 여기 이 내용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 빨간색 텍스트 안에 있는 거 요거 복사해서 넣어주면 제가 아까 적었던 요 예시들이 저렇게 모듈 1, 모듈 2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한번 어떻게 바뀌는지 봐보도록 할까요? 스타일을 작성해달라. 아까 있는 내용과 함께 저는 요 예시 글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엔터 눌러보면요. 좋아요. 컨텐츠가 만들어지고 있죠. 자, 근데 이 예시대로 해달라고 하니까 정말 이 예시대로 그대로 해준 것 같아요. 이메일, 고객 지원 너무 간편하게 좀 줄여진 것 같아서 여기서 필요한 내용도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해볼까요? 위에 있었던 전문 기술은 넣어서 다시 작성해줘. 해볼게요. 너무 예시만 따라한 것 같아서요. 다시 한번 덧붙여서 얘기를 해주네요. 아, 좋습니다. 이렇게 제가 부탁했던 거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좀 정리를 해준 게 보이네요. 예시 해준 대로 부탁한 대로 잘 해줬지만 조금 빼먹은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부탁했습니다. 자, 이렇게 예시를 넣는 것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예시의 힘이 정말 강력하다는 거 이제 아셨죠? 자, 이제 그 다음은 예시를 넘어서 이제 포맷인데요. 포맷은 글의 형식 정의, 내가 원하는 게 표로 나오길 원한다. 마크다운 형식으로 나오길 원한다. 글의 길이나 목차 구성을 내가 정하고 싶을 때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요것들은 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포맷 같은 경우엔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위 컨텐츠 아이디어 내용을 테이블로 정리를 해줘. 그러니까 표로 정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콘텐츠 제작 기간은 2달로 맞춰서 제작 플랜과 함께 제작 순서의 이유도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말해줘라고 한번 부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보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내용을 그대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내용을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을지 넣어볼게요. 자, 부탁을 하니까 이렇게 바로 표로 만들어지는 게 나오죠. 텍스트가 워낙 많아서 좀 표가 깔끔하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제목과 함께 커리큘럼, 활용 예시, 목표, 역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쭉 내려가서 볼 수가 있고요. 제작 플랜도 1주차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획하고 스크립트 작성하고 촬영하고 진행하는 것까지 쭉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했던 제작 순서도 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까지 정리가 깔끔하게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요런 식으로 내 포맷에 맞게 내가 글의 형식에 맞게 부탁을 하면 만들어주는 게 뭐다? 포맷 형식이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요거 테이블로 요청했기 때문에 표로 만들어진 거 확인을 했었고요. 다른 형식의 포맷도 요청이 가능합니다. 자, 저희 포맷 두 번째로 한번 요청을 해볼게요. 자, 이번엔 어떤 거로 하려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 위 내용으로 유튜브 콘텐츠 기획서를 작성해주고 아래 목차대로 보고서를 작성해주도록 부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에 제가 목차를 만들어 왔습니다. 자, 이렇게 포맷은 보면 목차나 이런 구성도 좀 수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부탁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질문창에 그대로 전 똑같이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엔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자 바로 이렇게 기획서를 만듭니다. 요약문과 함께 서론, 그리고 제작 이유도 적고요. 제작 목표, 컨텐츠 시리즈 개요 하면서 표가 또 만들어지고 있죠. 점점 더 보완해서 이렇게 완성적으로 만들어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작 일정, 요 계열도 나눠서 깔끔하게 표로 또 테이블로 정리해주고 있네요. 저희가 질문했던 것들의 이렇게 퀄리티를 계속 높여가면서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런 보고서 또한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콘텐츠 제작 및 운영 계획까지 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죠. 자, 이렇게 나오다 보면 끊길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럴 때는 계속 생성하기 또는 이어서 말하기 누르면 추가적으로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결론까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포맷까지 다 했고요. 포맷 두 번째까지 다 했고 마지막으로 톤이 있습니다. 글의 분위기나 말투, 어조가 있는데요. 이쪽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일반적인 톤이라고 한다면 전문적인 용어로 다시 작성해줘 라고 하면 조금 더 전문적으로 써주긴 한데 전 좀 더 디테일하게 구분을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자,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봅니다. 자, 디테일한 톤, 글의 분위기, 신뢰감을 주는 분위기, 공식적이고 전문적인 어조, 정교하고 세련된 말투로 다시 작성해줘 라고 한번 정리를 해서 부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그대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뢰감을 주는 분위기, 어조, 다시 작성해줘. 그럼 어떻게 바뀔지. 보고서기 때문에 조금 더 전문적으로 부탁을 해볼게요. 네, 전체적인 내용을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 보고서 자체가 좀 비즈니스적인 글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큰 차이를 느끼지는 못하겠네요. 근데 톤 같은 거 넣을 때도 그냥 전문적인 용어를 넣어서 다시 작성해줘 라고 하는 것보단 분위기, 어조, 말투를 조금 더 구분해서 넣으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작성할 수 있다는 거, 요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퀄리티 높은 답변을 받을 수 있는 6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공무원 분들께서, 이제 뭐 어린이집 선생님들께서 혹은 이제 교수자 분들께서 어떻게 이것들을 접목시켜서 쓸 수 있는지 상황별로 좀 정리해서 하나하나씩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귀쌤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